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 시작합니다. 마포구 관광명소 VR 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의왕시가 2022 아동권리교육 초등생 교재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광주시가 제2컨벤션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충북도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수시가 희망하우스 19호를 준공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 관광명소들을 주제별로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VR 전시관이 마포구청 누리집에 개관했습니다. 힐링, 문화역사, 젊음, 도정 총 4개 분야로 나뉜 294개 VR 콘텐츠로 구성됐습니다. 마포구가 마포구 관광명소 VR 전시관을 마포구청 누리집에 개관했습니다. 이번 VR 전시관은 PC나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여행입니다. 35개 마포구 대표 관광명소를 힐링과 문화역사, 젊음, 도전, 4개 분야로 나누어 294개 VR 콘텐츠로 구현했습니다. 힐링 명소는 경의선 숲길공원과 하늘공원이며 문화역사 명소는 성 니콜라스 대성당과 문화비축기지 등으로 준비했습니다. 젊은 명소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와 망리단길을, 도전 명소는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 등으로 준비했습니다. 마포구청 누리집을 방문하면 VR 콘텐츠로 마포구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망원 2동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홍제천 망원나들목 개설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망원 2동 주민들은 홍제천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제천 위를 지나는 성산로의 옹벽으로 인해 하천 이용은 물론 월드컵 공원, 마포 농수산물 시장 등을 이용할 때도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설치 사업으로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포구는 망원 이동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홍제천 망원 나들목 개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망원 이동 주민들은 홍제천 위를 지나는 성산로의 옹벽에 가로막혀 있어 우회했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6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홍제천에 설치될 나들목은 약 46.5m의 길이로 개설되며 폭 4.5m, 높이 3m의 보행자 통로를 마련합니다. 또 지역 수자원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치수상의 안전을 위해 하천변 쪽으로 차수벽도 조성됩니다. 의왕시가 관내 14개 초등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아동권리교육 초등생 교재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연령에 맞는 아동권리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아동권리 교육교재를 소개하고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교재 제작은 의왕시 업무협약기관인 아동권리 NGO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중부지부와 공동 개발하고 교재 기획 및 연구에 의왕시 아동참여위원회가 참여했습니다. 교재 내용은 UN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 침해 사례 등으로 구성했으며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해 연령에 맞는 수준으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도덕사회 등 교과목과 연계해 수업 시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동이 시정에 참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재 내 QR코드를 삽입해 교육 동영상 및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연결이 가능하게 하고 저학년 교재는 스티커북 등 다양한 부록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앞으로도 교재가 연령별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 및 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아동 친화도시 의왕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갖춰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에 힘써주신 분들을 위한 꿈 멘토의 날 행사가 의왕시 진로지원센터 꿈터에서 열렸습니다. 의왕시 진로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의왕시와 군포 의왕교육지원청이 주최한 꿈 멘토의 날 행사는 관내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을 위해 힘써온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을 초청해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직업인 멘토, 중고등학교 진로교사, 진로코치단, 시간여행 2030 강사단, 대학생 서포터즈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식, 활동 사례 나눔, 아카펠라 그룹 엘로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진로교육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직업체험처 도야공방, 향교육연구소, 마켓 발견, 미래식량연구가 유병상 멘토, 동물 매개치료사 장우영 멘토, 진로코치단 유아미 멘토가 의왕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왕시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의왕시에서도 청소년들의 진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멘토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가 2022년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에게 그림책을 선물합니다. 대전시가 2022년 대전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우리 대전 북스타트 사업을 실시합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아기에게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서 운동입니다. 대전시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태어나는 모든 아기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며 대전시가 5개 자치구에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주소지가 대전인 2022년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이며 출생신고 시 책꾸러미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책꾸러미는 그림책 2권, 북스타트 가방, 안내책자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를 위한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2022년 1월부터 소득 수준, 출생 순위 조건에 관계없이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은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만 0세에서 만 2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매월 30만 원씩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출생아가 대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출생일 기준 부모 중 1명이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2022년 1월 14일부터 거주지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묘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사전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장도에 위치한 K-팝 스타의 거리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합니다. 광주시는 K-팝 스타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국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K-팝 스타의 거리 내 건물 외벽에 조명으로 영상을 구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트릿 댄스 열풍을 반영해 올해부터 금남로 4가 지하철 역사 내부와 광주 청소년 3 디자인센터 앞마당 등에서 K-팝 정기 공연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는 K-팝 팬아트 공모전 등을 추진해 국내의 팬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광주만의 K-팝 관광 상품을 개발 홍보해서 K-팝 스타 거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K-팝 스타의 거리에는 광주 출신 방탄소년단 멤버인 제이홉을 상징하는 대형 벽화와 팬 메시지 조형물이 있으며 선미, 청아 등 K-팝 스타 50명의 핸드 프린팅과 애장품이 전시된 스타 팬존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현재 가동률 70% 이상으로 포화 상태를 보임에 따라 광주시가 제2컨벤션 센터 건립에 나섭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제1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제2컨벤션 센터는 총 사업비 1,461억 원을 투입해 총 연면적 4만 6천 제곱미터,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제2컨벤션 센터의 생산 유발 효과는 1,465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33억 원, 취업 유발 효과 1,382명으로 분석돼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컨벤션 센터는 강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지을 계획입니다. 강주다움을 담은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건설하고 명칭도 공모를 통해 상징적인 이름을 붙일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제2컨벤션센터를 최첨단 스마트 전시장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융복합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대중 제2컨벤션센터 중심의 마이스 관광과 ACC 중심의 문화예술 관광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푸드 통합 지원센터 및 생산 농가와 친환경 급식용 쌀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쌀을 학교 급식에 공급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조직화, 품질 관리 체계 구축 등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학교 급식용 쌀은 2021년 기준 32톤을 소비했으며 강원도산 친환경 쌀이 공급됐으나 2022년 3월부터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생산농가와의 납품 계약을 통해 친환경 쌀 23톤을 학교 급식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관내 친환경 쌀 생산 지원을 위해 시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해 무농약, 유기농을 취득했으며 매년 갱신 및 재인증을 추진해 고품질 쌀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용평면 평창시네마 주차장에서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통합버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신고 체육시설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7개소의 체육시설로 평창군청, 평창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은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접수 현황, 미신고 운행 및 차량 소유자 변경 여부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2022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 농가 교육이 둔내 복합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 농가 83곳이 참여했으며 지침 교육 및 농가 준비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신청 결과 98개 농가 33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추진 일정은 2월 법무부 승인을 거쳐 5월 계절근로자 입국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 소음의 보상 기준이 되는 소음 영향도가 최종적 확정됨에 따라 횡성군이 이달부터 군소음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변경 사항을 보면 당초 안에서 가담리 일부 지역이 3종에서 2종으로 확대 변경됐으며 입성리 일부 지역은 2종에서 1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군에서는 오는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 보상금 신청과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접수 방법은 우편 또는 방문 신청으로 이뤄지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과 군소음 보상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직장과 가정 내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권장했습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대를 넘나드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20%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숨은 감염자 확인을 위해 자가검사 키트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유관기관과 단체에 자가검사 키트 자체 구매와 활용을 홍보하고 검사 확대를 위해 올해도 10만 명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지난해 추진한 문화 콘텐츠 분야 사업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체부가 주관한 연차평가에서 충북의 콘텐츠 산업 지역 거점기관 운영사업과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사업, 콘텐츠 누림터 유지 강화 사업이 모두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코리아랩 사업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고 인센티브 1억 원 등 금년도 사업비 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는 향후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미래 신산업인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새 정부 예산에 반영된 양산 관련 국비는 모두 1,90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도 시 예산안은 총 1조 5,434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양산시가 확보한 2022년 정부 예산은
전년도보다 634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산 도시철도 건설에 960억 원을 비롯해 국지도 60호선 건설에 78억 원, 석계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76억 원, 양상 산단 재생 사업에 65억 원, 사송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4억 원, 웅상 생트럼파크 조성에 10억 원 등입니다. 한편 양산시의회는 제출된 2022년도 시예산 편성안에서 일부 감액된 일반회계 1조 3,834억 원, 특별회계 1,600억 원 등 총 1조 5,434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74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양산시가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최종 3단계 전국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일상의 평등 속에서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양산시는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며 추진해온 다양한 여성 친화 정책의 괄목할 성과와 향후 5년간 추진할 사업 계획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여성 친화 도시 마지막 3단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09년 첫 여성 친화 도시를 지정한 이래 3단계 도시를 선정하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양산시가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 도시 3단계로 지정이 되는 쾌거를 이룬 것은 시민 참여단과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여성 친화 도시 1, 2단계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양산시가 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산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여성 친화 도시로서 안정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와 LG화학 여수공장이 저소득 복지 위기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하우스 19호를 준공했습니다. 희망하우스 19호의 주인공은 화양면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가정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 가구입니다. 이번 희망하우스 준공을 위해 LG화학 여수공장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비 1,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쌍봉종합사회복지관과 청원시공은 주거공간 도배와 보일러실 수리 등 전반적인 주택 개보수 공사를 맡았습니다. 여수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지역민들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리미래 주식회사 여수공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설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이웃사랑 나눔으로 김장김치 1,000만 원 상당과 성금 1,000만 원을 시에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시티파크 CC, 여수지역 건축사회, 주식회사 Y엔텍 등이 성금을 시에 기탁해 관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전달했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법 수도 케이프타운에 있는 국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본회의장이 완전히 불타고 일부 건물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경찰은 5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오전 6시경 남아공 국회 구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전체로 옮겨 붙으면서 본회의장이 불타고 구간 건물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70명이 넘는 소방대원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누군가 국회 내부 수도 밸브를 잠가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불이 나기 전 새벽에 국회로 들어간 50대 남성을 국회 건물 내에서 체포했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전 세계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애플은 나스닥에서 장중 한때 182.88달러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182.01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차와 메타버스 등 신시장 개척과 잘 팔리는 제품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시가총액 장중 3조 달러를 기록한 전 세계 최초의 기업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타임스는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의 부동산 문제를 3년 가까이 수사 중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소유한 휴양지와 시카고의 트럼프 타워 등에 대한 서류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소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JJ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